자, 오늘은 안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귀 8기가 지나면은 64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도와 낙서와 용담인데, 하도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도가 5,400년 전에 물에서 용마, 그러니까 말배에 흑백점이 나왔다. 그게 정확하게는 2044년 5,400년 전에 하도를 복희 씨가 해석했다는 거죠. 우주의 원리라는 걸 해석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발견한 건 언제라 그랬습니까? 해석을 언제 했다고 했어요? 103년 후에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2012년이잖아요. 그죠?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32년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5,400년 플러스 103년 전에 용마가 나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요게 그러면은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해석하는 시점하고 용마가 발견한 시점이 103년 차이 나잖아. 그죠? 요게 그럼 얼마입니까? 5,503년인가요? 그럼 여기 32년을 빼면 얼마입니까? 5,402년이죠. 71년이네요. 그리고 이 해석한 건 언제? 1368년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103년 더하면은 103년이잖아요. 그죠? 71년이네요. 오케이? 정확하죠? 요 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간지가 시작했네. 갑자년이라고 했. 갑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이 60갑자가 그러면은 2044년이 되면은 이게 5,400년이면은 60갑자가 몇 번 돌아온 겁니까? 90번이잖아. 69, 54. 그죠? 90번. 60갑자가 90회가 도는 게 2044년이에요. 2044년이 32년 후잖아요. 그죠? 32년 후가 되면은 선천 물질 문명이 후천 정신 문명으로 바뀐다는 게 논리입니다. 90갑자가. 그리고 60갑자가 90번 바뀌잖아요. 9라는 숫자는 삼신이 3번 변한 거예요. 변화의 끝은 9입니다. 그걸 90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항상 숫자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주면은 우리 위치를 따지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도인데, 그러면은 하도가 이제 복희가 이제 8개를 만든 건데, 그러면은 낙서는 뭘까요? 낙서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낙서는 하도는 복희가 발견해서 104년 후에 해석을 한 거구만. 낙서는 어떤 건가요? 아는 분 있나요? 없어요? 낙서는 마찬가지 하도와 비슷합니다. 중국에 홍수가 하도 많이 나서 순임금 때 우임금이 순임금한테 등극하기 전에, 왕자를 물려받기 전에 순임금이 홍수 나는 거를 뭐라고 하죠? 치사라 그럽니까? 수치라 그러나? 잘 모르겠네. 치수를
지시해서 그거를 따르려고 갔는데 보니까 거북이, 물에서 홍수 나는 강에서 거북이가 나옵니다. 거북이가 나오는데 그 거북이 등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낙서를 이제 그 우주의 원리를 바라봐갖고 거기는 점이 우리는 하도는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5개의 점이잖아요. 1부터 10까지 있는 거잖아요. 복희 우리 지금 했던 이 뭐죠? 8궤도는 점이 몇 개입니까? 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8가지죠. 8가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8이 무슨 의미예요? 8이 뭐라고 했어요? 8개라고 했죠? 8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수박을 잘랐을 때 수박을 제가 자꾸 수박 갖고 떠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박은 박인데 성 중에 가장 8이라는 숫자는 수박을 3번 잘랐을 때 덩어리가 8개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형상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이 8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가장 많은 가지수가 9고, 오케이? 그 낙서는 9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낙서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메모하신 거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저도 기억을 다 못하니까. 그걸 갖고 한번 낙서가 팔기가 나온, 복귀도가 나온 그 성립에 대한 근거를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 2주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걸 자꾸 어렵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오히려 또 좀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음량으로 벌어진 게 8개고 8이라는 숫자가 모양, 형상에 대한 그 마지막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8자를 되게 중요하죠.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8888, 우리 작은 형 전화번호가 888이에요. 저는 4444인데. 4는 틀을 만드는 거고 8은 그 물질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 이해는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은 이 8개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 격이 자꾸 올라가야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한 큐에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저도 마찬가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우리가 숫자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처음 우리가 우주 시작이 뭡니까? 우주 시작, 그러니까 이 생물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 우주가 혼돈스럽고 흑암에 있고, 성경에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혼돈, 흑암,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 상태가, 시작하기 전 단계를 무국이라고 하죠, 무국. 무국에서 시작이라는 용어가 시작을 의미하는 게 태극이에요. 그래서 무국하고 태극이 같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태극이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극을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1이죠.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입니다. 이 태극이 모양을 갖추려면은 형상으로 드러나려고 한다면은 음량으로 벌어져야 돼요. 벌어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효라고 하죠, 효. 예, 본받을 효. 근데 이 효가 양이 있고 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뭐고 음이 뭐냐는 거죠.
음은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을 말해요. 유형. 이건 무형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이다 그러면은 음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하늘이 음입니까? 땅이 음입니까? 땅이 음이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허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은 유형이기 때문에 짝수가 필요해요. 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이걸 2라고 해요. 2. 오케이? 그러면은 무형인 이게 음이고 양인데 이 무형인 그 양은 그 숫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왜 3일까요? 응? 3이 맞아요. 왜 3일까요?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죠. 원장님, 왜 3이죠? 양이 왜 3이야? 유형이라는 거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이겠죠? 무형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를. 왜 3이죠, 그러면? 이게 3이야? 왜 3이냐면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형인 물질은 짝이기 때문에 짝수가 딱 맞아서 변할 필요성이 없어요. 예. 근데 무형은 예. 그 짝이 딱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기 자, 옛날에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때도 짝수는 음이고 자, 홀수는 양이라고. 2는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3은 뭡니까? 삼신이잖아요, 삼신. 그죠? 삼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삼신은 뭡니까? 수박을 3번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 변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변화의 큰 획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3세판 그러잖아. 오케이? 천지인 3이잖아요. 우리가 신성을 갖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5행이 되는 거죠. 음양이 합하면 5가 되는 거죠. 5가 뭐죠? 5가? 우리 하도에서 다 배웠잖아. 5는 중심수잖아요. 그죠? 생수와 생수를 성수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제 오늘 같은 얘기를 아무 데서 못 듣잖아. 우주의 주인이 누굴까요? 숫자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숫자가 되면 모든 게 깔끔해지니까. 어? 또 우리 다른 분 없습니까? 우주의 주인은 무국이에요. 무국. 0을 무국이라고 하지만 또 뭐를 10을 무국이라고 해요. 10무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이게 했던 얘기. 1이 태극이고 2가 음양이고 3이 삼신이고 4가 사상 또는 사방 5가 오행이고 6이 육기 7이 칠성 8이 팔계 9가 구궁 10이 신무국이에요. 5라는 거는 변화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매개체를 말하는 거죠. 음양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음양이 합쳐져 있는 게 5라는 거죠. 5가 있기 때문에 생수에서 성수가 되는 거죠. 그 다 과정이 뭐냐면 1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1, 2, 3, 4 합치면 얼마죠? 10이잖아요. 그죠? 생수에 5를 빼는 생수가 1, 2, 3, 4잖아요. 1, 2, 3, 4가 합치면 10이에요. 다 10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3이라는 건 변화를 말하는 거고, 바로 삼신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오행하고 육기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뭘 하든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겁니다. 오케이? 사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 지나올 때 손들어야지. 차 지나가고 난 후에 손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때 적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시성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접지력이라고 얘기했죠. 접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죠? 땅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가 땅이잖아요. 그죠? 물질이잖아요. 하늘의 그 형상이 땅에서 물질화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하늘은 밝게 비추는 거고, 땅은 뭡니까? 드러난 반사체예요. 오케이? 빛이 와서 닿는 게 이게 접지예요. 접지력이 그 생성되려면은 이 시간 개념이 빛이 땅에 와 닿으려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예,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무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무국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허공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형상으로 드러나려면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걸 갖고 그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예, 그렇지. 항상 숫자지. 6이죠. 왜 6일까? 예? 예, 수박을 두 번 자르고 세 번째 자르면은 십자가가 음량이 조화잖아요. 하늘과 땅의 조화잖아요. 이 조화가 겉에 6개가 나오죠. 두 번 잘랐을 때 위아래가 나오지만 세 번 자르면은 겉에 6개가 나오고 제일 가운데 대십자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겉으로 드러난 육기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드러난 십자가가 6개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이죠. 그러면은 10이 6기로 나타나는 거는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드러난 게 60이고 그러면은 100 중에 60을 빼면 얼마입니까? 40이죠? 안에 4가 있고 바깥에 6이 있다는 거고 곱하기 그 10 하면은 60이고 그러니까 무국의 그 100이 60, 40으로 안과 밖에 드러난다는 거죠. 겉에 드러나는 게 60이고 바깥이 안이 40이라는 거죠.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3대 2잖아. 이걸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삼천양지. 오케이? 요 자체 변화 3 그리고 물질 2를 갖고도 삼천양지라고 하고 이렇게 무국에서 드러난 게 60, 물질화 보여지는 게 60이고 안에 들어있는 게 40 해서 이것도 3대 2로 해서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삼천양지라고 합니다. 음량이 바뀌면은 음량이죠. 이제 이건 그 음량이 또 음량으로 벌어지면은 사상이 되죠. 다 알고 있죠. 우리 수박을 잘랐어도 하는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응? 태양?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태음. 소음, 소양이 헷갈린다는 거죠? 소음, 소양. 왜 그럴까요? 여기가 소양 같고 여기가 소음 같지 않나요? 소양하고 소음의 차이는 안이 양이냐 끝이 음이냐 아니면 안이 음이냐 끝이 양이냐 그 차이죠. 소음이라는 거는 소음 체질이 있죠. 체질도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이재마가 할 때랑 지금은 많이 그 우리 몸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그 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현재에 맞게끔 하는 게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하는 오행 체질이 훨씬 저는 그 육기로 풀어내는 체질이 훨씬 더 목화토금수 상가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가장 그걸 많이 쓰고 있고요. 단지 사상 체질 갖고 계속 떠드는 거는 한의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소음이라는 건 안이 따뜻하고 음이라는 거는 어둡고 차가운 걸 말하는 거고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그 양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따뜻하고 밝고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태양은 순양이고 태음은 순음이에요. 그죠? 음으로만 돼 있고 양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소음하고 소양을 보면 잘 보면요. 어떤 현상이라냐면은 소음은 밑에 양이 있어요. 안에 양이 있고 바깥에 음이 있어요. 소음은 안에 음이 있고 바깥에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항상 이제 시각을 세 가지 아까 삼신 얘기하는 거 변화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입장에서 보느냐, 하늘의 입장에서 보느냐, 땅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게 지금 하도 낙서 용담 얘기가 각각의 하늘의 입장에서 보느냐, 땅의 입장에서 보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겁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게 하도예요. 낙서는 땅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용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음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소양이라는 거는 음이 밑으로 내려가고 양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소음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 밑에 양이 있고 위에 음이 있잖아. 음은 내려가고 양은 올라가니까 부딪히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부딪힘과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왜? 분리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계절로 봤을 때 이걸 봄하고 가을을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는 겨울이라고 했을 때 봄, 가을 중에 어떤 걸까요? 예? 소음이 부딪히면서 새싹이 솟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소음이고 가을은 소양입니다. 쭉정이랑 알곡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말로만 겉으로 보면은 이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소양이 봄이고 소음이 끝이 음이니까 이게 가을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음양으로 겉과 안은 구분해요. 근데 그 또 다른 한 측면이 더 있다는 거. 하늘과 땅이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물치질을 제대로 하자는 게 이 8개에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형상에 대한 부분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은 이 8개를 바라보고 삼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렇게 하던 앞을 용단이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그 주요 측면 입장이 틀리잖아요. 하늘 입장이 아니라 예. 인간 입장이야 그런데 예, 예. 결국은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예. 인간이라면 예. 보편적으로 예.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세상 바라보고 예. 인사하고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용담이 제일 중요하죠. 그 공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언제 하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 낙서하고, 그 다음에 용담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번 사기 끝나기 전에는 일단 어떻게 하든 용담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이죠. 이게 구분하면은 8개가 돼요. 그죠? 이 사상을 숫자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은 일단 이게 숫자로 한번 해보죠. 이게 9고 이게 7입니까? 8? 7, 6. 합치면 얼마입니까? 60이죠?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걸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1이고, 1, 이제 한글로 쓸게요. 1건천, 이태택, 3리화, 4손풍, 사진내, 5손풍, 6감수, 7간산, 8곤지, 자, 이거를 숫자를 한 번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양이 2개죠. 여기 양이 하나고 양이 없어요. 그러면 양이 몇 개입니까? 2개, 3개, 4개죠. 맞죠? 음도 하나, 둘이에요. 그럼 4개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8인가요? 자, 그러면 이걸 해볼게요. 여기 양이 3개, 2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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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셋, 5, 7, 8, 9, 10이거든. 11, 12개죠. 양이 12개예요. 그러면 음이 몇 개 있을까요? 똑같이 12개 있겠죠? 그럼 합하면 몇 개입니까? 24개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숫자 갖고 떠드는지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